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에 관한 강의 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조주 종심 선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조주 종심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머리에 떠올리기를 아주 오래 산 사람, 한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단히 오래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평가를 700갑자를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1갑자를 60년 하는데 700갑자 살았냐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갑자는 날짜 수를 계산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을 한 갑자로 계산해서 약 700갑자를 넘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 조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조 도일선사의 손제자뻘에 해당합니다.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에 남전보원이라는 선사가 있었고, 남전보원의 제자에 그 걸출한 조주종심이라는 분이 출연합니다. 아무래도 조주종심에 관한 이야기는 차 마시는 이야기, 끽다거와 관련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차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간화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안으로 제시된 무자화두와 관련시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주선사가 나이를 많이 먹어 아주 가는기가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와 들길을 산책하다가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 제자도 불교 공부를 제법 해왔기 때문에 열반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한테는 다 불성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스승한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저 강아지한테도 불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조주는 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 스승께서는 무라고 했는지, 스승께서 도망이 나셨는지, 답변을 잘못했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저 강아지한테 정말 불성이 없습니까? 여전히 무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한테는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된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다가 다음날 또 스승을 모시고 산책하다가 어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 강아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강아지한테 정말 불성이 없습니까? 의외로 조주는 유 그럽니다.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제자는 우리 노장께서 어제는 무라고 하더니 왜 오늘은 유라고 할까? 이게 그 제자한테는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이 제자는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있다는 개념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있다는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라는 글자를 동원해서 깨뜨려 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무라고 하는 개념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라고 하는 말로 가지고 그 무의 개념을 깨뜨려 줍니다. 마치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것은 긍정의 말이지만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부정으로 답변해 주는 경우와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만 전해 오다가 약 200~300년 전에 내려가서 송나라 중기 때가 되면은 그 이전에 조주와 한 제자 사이에 강아지한테 불성이 있니 없니 하는 그 이야기가 일반 선사들한테 가장 보편적인 대화 주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조주 선사는 강아지한테 불성이 무라고 했다. 또 한 번은 불성이 유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대화 주제로 조주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송나라 때 오조 법연이라는 선사가 그러면 조주가 무라고 했는데 무라고 한 까닭을 그대들은 알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은 조주 선사한테 있었던 그 일화는 그냥 일화로서 존재해 올 뿐입니다. 그것이 송나라 중기에 와서 오조 법연이라는 선사가 제자들한테 조주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 조주 강아지 이야기가 화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강아지한테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가 됐다가 오조 법연 시대에 와서 그 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를 참고하는 무자 화두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무자 화두는 조주에게서 연원은 됐지만 조주에게서 무자 화두가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 무자 화두로서의 생명은 송나라 중기 때 오조 법연 시대부터 무자 화두로서의 생명을 갖게 됐다. 그것이 현재 한중일 삼국을 통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자 화두입니다. 그래서 무자 화두는 무라는 화두가 아니라 무라는 글자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무는 없을 묻다,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화된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주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는 의미를 떠나서 무라고 했는데 이 무라는 글자가 뭐냐? 그래서 무라는 글자를 참고하는 내용이 바로 무자 화두가 됩니다. 이 무자 화두는 송나라 중기 때 화두로서의 하나 생명을 갖게 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일 널리 활용된 화두인데 첫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라는 말과 더불어 제일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조주가 무라고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뭐냐? 시산마 이게 뭐냐? 경상도 사투리로 이먹고라는 말로 전해져 옵니다. 아마 전라도에서 이 말을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식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자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주의 사항이 고려시대 보조진으로 제자했던 진각 해심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청어 휴정 그리고 조선 후기에 백파 긍선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용성 진종 선사에 이르기까지 무자 화두를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 저렇게 참고해야 된다 하는 참고 사항이 대단히 중요시되어 오게 된 겁니다. 자, 조주는 다른 많은 공안들이 많지만 그 다른 일체 공안 제쳐놓고 요 무자 공안을 처음 연원을 삼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 선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조주선사에게서 연원된 또 하나 중요한 화두는 최근에 전강선사가 굉장히 강조했던 화두 가운데 판치생모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 판치생모는 달마조사가 침묵을 지켰는데 그 앞니빨을 판치라고 합니다. 그 판치에 털게 생겼다. 판치에 곰팡이가 피었다 하는데 이 말은 조주선사가 하나의 화두로 활용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주 무자 화두와 더불어서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화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주는 수많은 그런 화두를 생산해냈지만 정작 조주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했을까? 조주가 화두 수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이후 화두로서의 하나 수행법이 정립이 된 것은 송나라 때이고 조주가 살았던 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조주가 했던 수행 방식은 가나선도 아니고 공안선도 아니고 화두선도 아니고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좌선 수행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주 선사의 무자 화두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